아닌가요? 장관님, 저도 우리 김중로 바른미래당 간사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처럼 우리 장관님한테 어떤 내용을 말씀드려도 오늘은 평소와 달리 속에 있는 진실된 그 내용을 제대로 말씀을 못 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여기 나오시는 과정부터가 우리가 그 의결을 해서 이렇게 출석을 하시고 또 그 나오는 과정에 법사위에서 정회를 하고 바로 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또 한 30분 이상을 지체돼 갖고 오시는 과정이 무슨 말 못한 사정이 있으시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또 답변하시는 그 내용도 보면은 가장 명확한 우리의 그 46명의 용사를 수장시킨 천안함을 폭침시킨 주범이 세력이 북한 공산 집단이고 그것을 주도한 게 정찰 총국이고 그 책임자가 이번에 우리 땅을 밟은 김영철이다. 이건 명확한 사실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 자체도 계속 답변을 명확하게 말씀을 못 하시고 또 군사 작전 도로가 있는 작전 지역에 관한 질의가 나오는데도 그것도 대한민국 전체 지역이 군사 지역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동문서답식의 답변을 하시는 걸 보고 얼마나 그 답변하시는 게 어려우면은 저렇게 답변을 하실까. 그래서 과연 어떤 내용을 말씀을 드려도 오늘 제대로 된 말씀 답을 주실 수 없겠구나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좀 이제까지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이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좀 장관님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장관님이 국방장관으로서 60만 대군을 지휘하시고 또 국무위원으로서 국무총리 통괄하에 대통령을 보좌하신 아주 막중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고민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와 같은 그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의 주범인 과거 정찰총국의 수계가 지금 대한민국 군사작전 지역을 통과해서 이렇게 우여곡절 그때 왔다 갔는데 과연 이 왔다 간 것이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됐을까? 또 우리나라 안보에 아주 필수 불가결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데도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는데 이 김영철이가 우리 땅을 밟고 지나간 게 도움이 됐을까? 이런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데 해보셨습니까? 충분히 생각했고요. 도움이 됐다고 판단하시나요? 국군의 미래와 우리 국가의 미래가 어떻게 우리 안보를 지킬 것인가 국가 이익 차원에서 생각을 깊이 했었습니다. 그 김용철이가 우리 땅을 밟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한 그 다음 날인가요? 미국에서 스스로 밝히기를 이제까지의 대북 제재 중에 가장 강력한 제재다 이런 내용을 즉각적으로 발표했어요. 거의 뭐 언론에 따르면은 해상 봉쇄 수준이다라고 또 표현하는 게 있을 정도로 이렇게 발표하면서 그 김용철 방남에 관해서 미국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 걸로 보여지는데 김영철이가 우리 땅을 이렇게 밟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한 그 이후에 우리 송영무 장관께서 파트너인 한미동맹의 미국 측 상대방인 매티스 국방장관이나 아니면은 우리 주한미군을 총지하는 브룩스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통화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했으면 얼마나 하셨어요?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통화한 게 아니고 미 상원 하원 공화당 그 국방위원들하고 긴 토의를 했습니다. 그 지금 한미 군사 훈련이 지금 이 평창 올림픽 때문에 연기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신속하게 재개하냐 마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 그 의심의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의원들이 많은데 그 미국 쪽의 군사 당국자 책임자들하고 통화나 뭐 만나서 협의한 적이 전혀 없어요? 충분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상대방이 뭐 메티스나 그 우리 주한미군 예, 사령관이 브룩스 사령관하고도 하고 메티 사령관하고 장관하고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이가 내려왔다 간 그 사이에도 있었습니까? 김영철이 내려온 거 전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답변하신 거하고 좀 어긋나는데요. 하여간 그 정도로 하고 지금 장관님 그 천안함 폭침 배후로 김영철을 공식 언급한 적이 없어서 답변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취지를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실에서 작성한 그 문건이 국방일보에 게재된 게 있습니다. 장병대상 정신교육 자료인데요. 여기는 김영철을 그 천안함 폭침에 배후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나요? 국방부에서 15년도에 보도됐는데 그 투고자가 그렇게 투고한 것을 국방부에 실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국방부 등 대비 문건에 이 김영철이가 천안함 폭침 사건에 개입했다는 내용과 실명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동의 안 하십니까? 국방부에서 대비로 나간 그 문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직 보고를 받고 확인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장관께서 지금 오늘 답변하시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지금 가슴 속에 있는 소신과는 좀 다른 답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는 뭐 정직하게 답변을 정직하세요? 해드리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군사 작전 도로 이렇게 지역을 이렇게 통과해서 김영철이가 오는 과정에 국방부가 패싱당하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안 밝히신 것 같거든요. 국방부에서 패싱 당했다는 얘기는 제가 동의할 수 없고요. 다 보고를 받고 있었고 아니 상황이 사전에 협의 예. 과정에서 배제됐다. 그 보완을 위해서 배제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아닙니다. 그건 신문 보도의 추측 보도일 뿐이지 사실이 그럼 아니라고 같이 참여를 해서 김영철의 군사 제가 작전 도로 참여한 게 아니고요. 우리 국방부 관계자들이 다 확인을 한 겁니다. 사전에 합의해 갖고 그쪽으로 돌아서 우회해서 통일교를 피해서 온 거를 국방부가 제의를 해갖고 그걸로 온 겁니까? 그럼? 국방부가 제의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통일교로 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회한다는 것을 그 작전 요원들이라든지 거기 참여했던 우리 군 관계자들이 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저 장관님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바라보는 시선을 차치하고 김영철이가 이렇게 왔다 간 게 우리한테 군사 안보 측면에서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군사 안보 측면보다도 국가 이익을 위해서 더 나은 안보를 위해서 그렇게 회담을 했다. 가장 중요한 국가 이익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안보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예. 국가 안보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도움이 안 되면은 잘못된 거죠. 더 큰 도움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결과가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됐다고 판단하세요? 그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확인해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국방장관께서 소신대로 좀 답변을 해주셔야지. 왜 판단이 그게 없습니까? 있는데 답변을 못 하시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황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예. 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승주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 그 전진교 관련해서 계속 제가 문자로 많은 시민들로부터 좀 더 정확하게 좀 해달라는 저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전진교를 이용해서 북한 고위 대표단이 방안을 결정할 때 일부 언론에서는 관련 부처 회의가 있었고 거기에는 국방부가 빠져 있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명확하게 정확하게 아는 분 그 회의에 언제 참가로 통보를 받아갖고 누가 갖고를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정재실장님 합참 누가 나 있어요? 관련 부처 회의가 25일 날 오전에 있었다 9시 반경에 그 회의에 국방부나 합참 관계자가 누가 참석을 했어요? 네, 대북정책관 박인호 공군소장입니다. 예.
그 25일 당일 아침에 회의에는 통일부가 주관을 하고 국정원과 경찰이 참석을 해서 회의를 했고, 국방부 참가 안 했죠? 국방부는 그 군 운영단이 거기에 파견 나가 있는데 그 직접 있는 회의에는 참석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 결과를 제가 묻는 말씀만 좀 대답을 해주세요. 그 국방부나 합참이 원래 나가 있는 총리실이나 나가 있는 또 NSC에 나가 있는 군인들 말고 국방부가 합참이 참가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하셔요.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죠. 정부합동관리단은 제가 회의를 하면 회의 소집 통보를 할 거 아닙니까? 누구 이런 사람을 여기에 일사단 지역을 잘 아는 어떤 사람들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었죠. 그렇다면은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참가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우회도로 7, 8개월 우회도로 전진교를 이용해서 내려오기로 한 결정 과정, 의사 결정 과정에는 국방부가 빠져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물론 넘어오려니까 사후적으로 국방부와 협력이 필요한 거죠. 사후적으로 협력한 것은 그냥 누가 통보를 받은가 따라간 거고, 그 사전에 의사 결정 과정에 들어갔느냐 안 들었냐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겁니다. 박 국장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언론사에 저도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관련 부처가 들어갔다. 난 당연히 국방부가 들어간 줄 알았죠. 그 일사단 지역을 제일 잘 아는 합참 관계자가 가서 이렇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은폐시설 이런 거 다 점검을 했을 줄 알았는데 국방부가 빠져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국방부는 빠져 있고 대변인 가보지도 않고는 차량 속도를 알고 있는지는 모르는데 차량 속도와 이동 구간 거리 소요를 봤을 때는 그런 북한에게 보여줄 군사실이 없어도 된다라고 국방부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모르면 이야기를 안 해야지. 제가 시간을 다 재봤어요. 29분 7, 8km를 29분 만에 가는 걸 보면은 유유히 갈 수 있는 거예요. 7, 8km를 20분 간다는 거는. 29분 내에 간다는 거는. 한번 생각해 차량으로 29분 동안 달릴 수 있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시속 100km면 50km예요. 도로 사정이 아니 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리 군이 제대로 된 대처를 했는가를 궁금해 하는데, 오늘 쭉 말씀 들어보니까 전국이 군사작전 지역이다. 이런 어폐가 어디 있습니까? 어폐가. 그 지역은 정말 지금은 좀 완화됐지만 접적 지역이라 하지 않아요. 접적 지역. 적과 마주하고 있는, 맞닿아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을 29분 동안 적의 수장에게 보여주는 데 대해서 사전 보안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예비적 조치를 안 취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당연히 그걸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일이 또 있을지 모르니까 그때는 군이 주도적으로 참가해서 결정까지 참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주장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군이. 왜 국방부가 이런 문제 그거 하라고 군이 있고 국방부가 있는데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이 빠져야 됩니까? 장관님, 빠진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자꾸 참가했다는데 안 들어갔다 했잖아요, 지금. 그 회의에, 관련 부처 회의에 국방부 안 갔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시간을 좀 주시면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본래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단에 여러 부서가 참가하게 됐는데 문체부도 있고 국방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아침에 새벽에 통일부 차관이 통일대교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우회해서 올라가갖고 거기에 이 통일교 대교는 막혔기 때문에 돌아가는 라인에 거기에 국정원하고 경찰이 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먼저 얘기하고 그러면 국방부에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그 CIK에 있는 군인들한테 통보해서 일사단장한테 보고가 되고 그 절차는 거친 겁니다. 근데 지금 자꾸 그 일사단 지역이 물론 군사 지역은 하고 민통선 윗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해드린다마는 그런 것이 민간인들이 전진교에 지금 하루에 한 300여 명, 그 다음에 차량은 250 내지 250대가 진입하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정명 의원이나 백승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군사 지역으로서 노출된 상황이라든지 그렇게 위협하지 않다 하는 것이 현장 지휘관들의 판단이고 그렇게 건의가 왔습니다. 장관님 정말 아니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현장 지휘관 그 사람도 정말 아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농하는 주민들하고 북한군의 수뇌부하고 어떻게 같은 시각으로 관찰하고 괜찮다면 우리 주민에게 괜찮으니까 주민이 차가 254대 가고 한 200명의 영농 활동을 위해서 통제를 받아서 가는 인원하고 북한군이 그쪽을 보는 거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그 우리 영농 일꾼들이 갔다 왔다 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주장은 들을수록 더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확히 이것을 회의를 소집한 기관 또 그건 국방부 연락을 못 받아 못 갔으니까 그건 국방부가 잘못이 아니죠. 연락을 해야 가죠. 그 소집한 정부가 심각한 안보 의식에 국방 태세 의식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이런 일이 사후에 없어야 되는 거죠. 장관님, 예. 다른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보도를 보고 또 놀랐는데 우리 따로 지금 국방 예산을 10조 원 전략을 하겠다고 했어요. 예. 기재부가 만나서 이거 10조 원을 더 추가 딴다 카는 모르겠는데 10조 원을 전략을 뭘로 전략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달라는 게 아니고 구조조정과 부사관들 더 증원하지 않고 부사관들 다 충원시키면서 군무원을 대체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벌써 설명을 했습니다. 장관님은 학자가 아닙니다. 병봉급은 3배 인상하고 방위력 개선비를 확대하고 군무원을 추가 채용한다는 이런 정책들하고 예산 20% 줄이겠다는 걸 누가 국민이 어느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은 좀 신중히 하는 게 좋다. 정확하게 정책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북 군사회담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위에서 밑으로든지 밑에서 위로든지 여하한 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 군사회담의 핵심 의제가 뭐로 될 걸로 생각을 합니까? 열리게 되면. 제일 처음에는 접촉 지역이나 해역에서 안전 관리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쉬운 것부터 올라가려고 하고 우리가 제기할 의제고요. 예. 북측에서 제기할 의제, 예상되는 의제는 뭡니까? 여러 가지 의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단하라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요구에 대한 대응 방침은 장관을 갖고 있습니까? 그 범위에 다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는데 장관님 어떤 그게 심리전 방송 중단하라 하면 긍정적 입장을 가질 거예요. 부정적 입장을 가질 거예요. 어떤 거기에 대한 입장.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회의 자료이기 때문에 미리 얘기드리는 이런 거야말로 장관님이 결심을 잘 해줘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도 궁금해하고 그런 건 토의 결과에 따르겠다. 그게 되겠습니까? 국가 지금 이익을 항상 왜 생각하면서 제가 이 하고 말씀을 있습니다. 드리냐면 심리전 방송에 우리 존경하는 국방위원장님도 언급을 했지만은 심리전 방송 시나리오에 김정은이 다 빠져 있고 제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심리전 방송에 정책성 검토를 하죠. 시나리오에 대해서. 예, 하고 있습니다. 정책성 검토에 국방부와 밖에 청와대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정책성 검토에 관여합니까? 관여 안 합니다. 관여 안 합니까? 예. 그래서 심리전 시나리오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국방, 안보, 심리전을 왜 하느냐. 저거 여러 가지 정신전력을 무력화시키고 우리 정신전력을 끌어올리는 데 있다. 이 한 가지 목적에 맞게 심리전 시나리오가 짜져야 된다. 그 시나리오마저 북한 눈치 보기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눈치 보는 것 같은 얘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누차 강조하고 국방부에서도 먼저 5,000명 북한 병사가 기순한 그와 관련해서 정전협정을 위반했다 조사 결과가 국방부도 인정을 했어요. 그런 정전협정 위반 내용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 방송을 하겠다 했는데 그 내용은 안 들어있어요. 시나리오에. 시나리오에는 안 들어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JS를 통해서 군사정전이나 유엔군 사령부의 통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분명히 했습니다. 아니 방송 시나리오에 근데 장관이 안 방송 보시는 시나리오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업무가 바쁘시기 때문에 못 보실 걸로 생각하는데 제가 다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하니까 시나리오에 그런 일이 있었다까지는 들어갔는데 이것이 엄중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사실은 빠져 있다는 거죠. 정전협정 위반 사실을 빼고 그 있었던 일은 잘 보도를 했어요. 심리전 방송에 만들어서 보도를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정신전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또 제가 한번 따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북한 병사가 과음 상태에서 그 의거 월남했다, 환전 넘어갔다 이런 걸 가지고 언론에 대외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정신전력원을 해체한다는 이런 근거가 좀 제가 확인을 더 해봐야 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지금 그 국방부 직할부대가 너무 비대하고 과다해서 검토 조정하는데 해체한다는 얘기는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먼저 취임 때 제가 임명청문회 때도 말씀했습니다. 정신전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저도 그 위상과 예. 그 기능을 관리하는데 지켜내는데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겁니까? 예. 맥락을 보면은 지금 가슴 속에 있는 소신과는 좀 다른 답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는 뭐 정직하게 답변을 정직하세요? 해드리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군사 작전 도로 이렇게 지역을 이렇게 통과해서 김영철이가 오는 과정에 국방부가 패싱당하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안 밝히신 것 같거든요. 국방부에서 패싱 당했다는 얘기는 제가 동의할 수 없고요. 다 보고를 받고 있었고 아니 상황이- 사전에 협의 예. 과정에서 배제됐다. 그 보완을 위해서 배제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아닙니다. 그건 신문 보도의 추측 보도일 뿐이지 사실이 그럼 아니라고 같이 제가 참여를 생각합니다. 해서 김영철의 군사 제가 작전 도로 참여한 게 아니고요. 우리 국방부 관계자들이 다 확인을 한 겁니다. 사전에 합의해 갖고 그쪽으로 돌아서 우회해서 통일교를 피해서 온 거를 국방부가 제의를 해갖고 그걸로 온 겁니까? 그럼? 국방부가 제의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통일교로 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회한다는 것을 그 작전 요원들이라든지 거기 참여했던 우리 군 관계자들이 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장관님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바라보는 시선을 차치하고 김영철이가 이렇게 왔다 간 게 우리한테 군사 안보 측면에서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군사 지역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동문서답식의 답변을 하시는 걸 보고 얼마나 그 답변하시는 게 어려우면은 저렇게 답변을 하실까. 그래서 과연 어떤 내용을 말씀을 드려도 오늘 제대로 된 말씀 답을 주실 수 없겠구나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좀 이제까지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이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좀 장관님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장관님이 국방장관으로서 60만 대군을 지휘하시고 또 국무위원으로서 국무총리 통괄하에 대통령을 보좌하신 아주 막중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고민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와 같은 그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의 주범인 과거 정찰총국의 수계가 지금 대한민국 군사작전 지역을 통과해서 이렇게 우여곡절 그때 왔다 갔는데 과연 이 왔다 간 것이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됐을까? 또 우리나라 안보에 아주 필수 불가결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데도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는데 김영철이가 우리 땅을 밟고 지나가는 게 도움이 됐을까? 이런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데 해보셨습니까? 충분히 생각했고요. 도움이 됐다고 판단하시나요? 국군의 미래와 우리 국가의 미래가 만나서 협의한 적이 전혀 없어요? 충분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상대방이 메티스나 우리 주한미군 예, 사령관이 브룩스 사령관하고도 하고 매티 사령관하고 장관하고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이가 내려왔다 간 그 사이에도 있었습니까? 김영철이 내려온 거 전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답변하신 거하고 좀 어긋나는데요. 하여간 그 정도로 하고. 지금 장관님 그 천안함 폭침 배후로 김영철을 공식 언급한 적이 없어서 답변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취지를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실에서 작성한 그 문건이 국방일보에 게재된 게 있습니다. 장병대상 정신교육 자료인데요. 여기는 김영철을 그 천안함 폭침에 배후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알고 계시나요? 국방부에서 15년도에 보도됐는데 그 투고자가 그렇게 투고한 것을 국방부에 실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국방부 등 대비 문건에 이 김영철이가 천안함 폭침 사건에 개입했다는 내용과 실명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동의 안 하십니까? 국방부에서 대비로 나간 그 문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직 보고를 받고 확인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장관께서 지금 오늘 답변하시는 전체적인 어떻게 우리 안보를 지킬 것인가 국가 이익 차원에서 생각을 깊이 했었습니다. 그 김용철이가 우리 땅을 밟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한 그 다음 날인가요? 미국에서 스스로 밝히기를 이제까지의 대북 제재 중에 가장 강력한 제재다 이런 내용을 즉각적으로 발표했어요. 거의 뭐 언론에 따르면은 해상 봉쇄 수준이다라고 또 표현하는 게 있을 정도로 이렇게 발표하면서 그 김영철 방남에 관해서 미국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 걸로 보여지는데 김영철이가 우리 땅을 이렇게 밟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한 그 이후에 우리 송영무 장관께서 파트너인 한미동맹의 미국 측 상대방인 매티스 국방장관이나 아니면은 우리 주한미군을 총지하는 브룩스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통화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했으면 얼마나 하셨어요?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통화한 게 아니고 미 상원 하원 공화당 국방위원들하고 긴 토의를 했습니다. 그 지금 한미 군사 훈련이 지금 이 평창 올림픽 때문에 연기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신속하게 재개하냐 마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 그 의심의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의원들이 많은데 그 미국 쪽의 군사 당국자 책임자들하고 통화나인가요? 장관님 저도 우리 김종로 바른미래당 간사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처럼 우리 장관님한테 어떤 내용을 말씀드려도 오늘은 평소와 달리 속에 있는 진실된 그 내용을 제대로 말씀을 못 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여기 나오시는 과정부터가 우리가 그 의결을 해서 이렇게 출석을 하시고 또 그 나오는 과정에 법사위에서 정회를 하고 바로 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또 한 30분 이상을 지체돼 갖고 오시는 과정이 무슨 말 못한 사정이 있으시거나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또 답변하시는 그 내용도 보면은 가장 명확한 우리의 그 46명의 용사를 수장시킨 천안함을 폭침시킨 주범이 세력이 북한 공산 집단이고 그것을 주도한 게 정찰 총국이고 그 책임자가 이번에 우리 땅을 밟은 김영철이다. 이건 명확한 사실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 자체도 계속 답변을 명확하게 말씀을 못 하시고 또 군사 작전 도로가 있는 작전 지역에 관한 질의가 나오는데도 그것도 대한민국 전체 지역이